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8%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38%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서 한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펙에서 드디어 유가 감산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고 뉴스가 나왔죠. 어제 멕시코와 유가 감산을 마무리했고, 기존에 1000만 배럴 이상 원유를 감산하기로 한 거를 970만 배럴로 감산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분명히 악재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플러스 6.6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WTI 유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다시 21불로 돌아왔고, 나스닥과 S&P 500 야간 선물 지수 역시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현재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양매도를 했고, 매도 규모는 저번 주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발표와 미국의 옵션 만기일, 한국의 총선 등 빅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과연 한국 증시 이번 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번 주 출발부터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일어나면서 이번 주 한국 증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기관의 증시 안정화 펀드 자금이 들어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0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럽 증시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장이 멈춰 있는데, 오늘은 또 유럽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유럽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휴장을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다시 장이 열립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현재 개장을 해서 마이너스 1.3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건 바로 유가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와 감산 합의가 끝났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죠. 오펙 5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루 970만 배럴 원유 감산 합의, 이렇게 뉴스가 나왔죠. 자,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 멕시코, 미국과 유가 감산 합의 완료,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자, 이 영상에서 아직 멕시코와 미국은 유가 감산이 합의가 안 됐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10만 배럴 감산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만 배럴을 요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됐나? 짜자잔, 예, 결국에는 멕시코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0만 배럴을 감산하는 걸로 결국 마무리가 되었고, 당초에 오펙에서 1000만 배럴 이상 감산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970만 배럴이면은 예상치를 전혀 충족하지 못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유가는 대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유가를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와, 7%가 올랐어요. 7% 아침에. 아니, 유가 감산이 결렬이 됐다면 유가가 내려야 되고 대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유가가 올랐다. 그러면은 나스닥 S&P 500 야간 선물도 당연히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아침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1.7%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이상한 걸 못 느끼셨나요? 보통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을 할 경우에는 우리 기관이 매도폭을 축소하고 오히려 매수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최근 장에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말씀드린 거, 이거 두 개만 보고 따라서 매매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시장은 예전에는 중국 증시가 열리고 중국 증시를 따라갔었고, 지난번에는 일본 증시도 따라갔었고,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도 우리 증시는 내린 적도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신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느 정도 참고만 하고 얘네가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여러분은 그거를 따라가게 되고 너무 신봉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얘네가 핸들을 확 꺾어버려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물량을 다 떠넘기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매번 말씀드렸죠. 자, 지금 현재 장 마감 직전까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오히려 하락폭을 더 축소했습니다. 아침에 우리나라 지수가 어땠죠? 예, 별로 안 내렸습니다. 마이너스 0.74, 마이너스 0.61밖에 안 내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S&P 500,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폭을 축소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결국에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쉽게 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단순하게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얘네 둘만 따라가서 매매를 하면 돈을 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은 4년제 대학을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학교를 안 다녀도 되고 주식 해가지고 그냥 돈 벌면은 모두가 부자가 되죠. 하지만 그동안 여러분에게 저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여러분들이 저런 지표를 보고 따라오게 만들고 고점에서 물량을 다 떠넘기려는 그냥 외인 기관의 한 가지 투자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도 외국인이 매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매도폭을 축소했다. 여기 보시면 계속 매도폭을 조금씩 축소해가는 걸로 보여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이죠. 여기서 매도폭 축소하고 여기서 매도폭 축소하고 여기서 매도폭 축소하고 결국에는 이제 500억밖에 안 던지는구나.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매수로 전환하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때는 우리나라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옵션 다 끝난 다음에 이번 주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인데 이때 확 던져버리면 여러분 다 물린다고. 오늘 아니나 다를까 3천억 가까이 이렇게 매도 쫙 해버리면서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은 28일 연속 순 매도에 1년치로 따지면은 18조 원을 매도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분들이 단순하게 야간 선물만 보고 그거를 따라서 들어가면 이렇게 오늘도 물리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이 7,5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고 기관은 한술 더 떠서 그동안 매도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몇 번 보여줬지만 장 막판에 오히려 폭탄 매물을 던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기관이 던진 금액 심상치 않죠. 4,500억 원입니다. 지난번에 옵션 때는 별로 던지지 않고 옵션이 끝나자 바로 이렇게 먹튀 1조 원 이상 산 거 옵션 만기주라서 그냥 잠깐 산 거일 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1조 원 이상 매도했고 금융투자 단타의 제왕이죠. 6천억 원 매수하고 던진 건 1조 원이 넘어요. 이야, 진짜 주식 잘한다. 진짜 주식 잘해. 잠깐 1조 원 사는 것처럼 연출해놓고 개인들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 튀었습니다. 진짜 너무 주식을 잘하고 오늘은 한국의 한 가지 경제지표가 나왔어요. 바로 수출입 통계지수입니다. 근데 이 수출입 통계지수가 보시면은 자 4월 1일부터서 4월 10일까지 딱 10일치예요. 10일치. 자,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수출입 현황 10일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입이랑 수출이 모두 다 감소했습니다. 감소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 자, 기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15,000 정도였지만 지금은 12,000이고 수입 같은 경우에도 16,000 정도였는데 지금은 14,000.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 역시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관세청이라던가 아니면 통계청 홈페이지 가가지고 이런 거 딱 보시면은 수출이랑 그리고 수입 모두 다 줄어들고 있고 무역 적자 역시 늘어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개인분들이 아직 별로
한국엔 타격이 없구나. 마이너스 20% 정도도 아니라 마이너스 14% 정도면 양호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되죠. 이거 10일치예요. 10일치. 이게 한 달로 모이면은 마이너스 20%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이. 그래서 단순히 10일치 통계를 보고 안심을 하시면 안 되고 1분기 애플의 출하량이 코다리로 인해서 21%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곧 있으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 이렇게 전부 다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이 이렇게 감소가 돼서 당연히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맥이라던가 아니면 아이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네가 출하량이 저만큼 감소가 됐다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도 같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 실적이 나오면은 휴대폰 관련주도 같이 내리고 삼성전자도 같이 내리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같이 내리고 뭐 요런 식으로 됩니다. 물론 애플 관련주 뭐 BH, 인터플렉스, LG 이노텍도 같이 내릴 수 있는데 일단은 실적을 까봐야 되겠지만 요 출하량 자체는 지금 감소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진짜 휘황찬란하죠. 롤러코스터 타이푼입니다. 아침에 촥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올린 척하고 샥 빠졌다가 올린 척하고 또 촥 빼버리는데 오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분들 이걸 기대하셨겠죠. 연기금이 막판에 끌어올리겠지. 항상 2시 50분에 연기금이 들어오니까 또 들어오겠지 이 생각을 했지만 오늘은 기관이 아예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자, 아침부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냐? 아침부터서 개인이 2천억 원을 사고 있죠.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는 거래량이 적어가지고 아침 한 11시까지 1,500억 정도 사거나 그리고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별로 안 던졌을 때예요. 심지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매수였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어떻게 했다? 매도. 자, 보세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대인데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1,900억 원 매도.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개인분들이 오늘은 엄청 세게 들어가는데 기관이랑 외국인은 각 잡고 팔고 있죠. 이 시간대는 개인분들이 한 2천억 정도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인 오늘 많이 사네 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외국인이 아직 안 팔고 있던 시간이었죠. 물론 후반으로 가면서 외국인은 매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도 폭을 늘리다가 중간에 매도폭을 축소하고 나가는데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매도가 그렇게 거세지 않았을 때하고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각 잡고 팔 때는 진짜 지수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외국인이 뭐 한 오전부터서 2천억 원, 3천억 원 팔고 있으면은 매수로 전환 못해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던가 옵션 만기를 제외하고는. 근데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도폭을 축소를 할 수 있지만 매수로 전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 끝날 때까지 계속 팔기만 하다 끝날 수가 있는데 개인 유저분들은 그걸 노리는 거죠. 기관이 매도를 하다가 매도폭을 축소할 것이다. 그러면은 오늘도 뭐 외국인 조금 팔고 끝나겠지. 시나리오는 그걸 겁니다. 하지만 아침부터서 미국의 야간 선물이 급락을 하고 있었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고 있었죠. 장중에는 1221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처음에 보셨을 때는 24불이었잖아요.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고 이거 오늘 저녁 되면 다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유가는 진짜 모르겠어요. 왜 감산 합의가 불발됐다 뭐 잘못됐다 하면서 쫙 내렸어. 근데 그 다음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왔는데 유가가 올라가네. 진짜 이거는 옵션처럼 ETF 상품이라던가 그런 게 걸려 있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외국인이 환율이 1,200원대는 거의 안 사고 산 적도 한두 번 빼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최근에 4일 동안 매수를 해줘서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 주겠네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 있지만 언제죠 이거 기간이? 옵션이에요 옵션. 우리나라 옵션이 걸려있을 때 들어온 거라서 얘네가 이제 옵션 다 끝나고
마음껏 던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 보세요. 금융투자 옵션 만기 끝나자마자 그냥 대량 투매를 해버리는데 오늘도 아침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개인 꼬시기 그리고 개인을 자전거래로 유도하는 거 확인하셨죠? 제 유튜브에서 이 영상에서는 하이닉스를 개인분들을 꼬시는 장면, 그리고 현대차를 개인분들을 꼬시는 장면, 그리고 여기서는 삼성전자를 개인분들을 꼬시는 장면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해서 개인분들을 유도하고 개인분들이 물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렇게 된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하이닉스 똑같은 장면 또 나왔습니다. 개인만 샀고 또 빨려 들어갔어요. 삼성전자 당연히 또 빨려 들어갔죠. 개인만 사고 이렇게 외국인 기관 먹튀. 연기금 샀다? 아무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하이닉스 보세요. 연기금 지난주에 샀네. 그리고 3배 이상 더 팔고 튄 것처럼 연기금은 철저하게 요즘 아침에는 팔고 오후장에 잠깐 사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꼬시기는 장 초반 약간 지나야지 꼬시는지 안 꼬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그냥 지수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조금 지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시는 모습이 나오죠. 특히 요 메릴 린치 정말 단타의 넘버원이죠. 얘네들이 진짜 잘 꼬시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디서 꼬셨냐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1,700원에서 이때 자전거래가 들어오면서 여러분을 꼬셨죠. 자, 그리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10만원 찍었을 때 얘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다 꼬시고 던졌다고. 근데 꼬시는 위치가 어디다? 10만원. 최근 트렌드는 삼성전자 5만원처럼 정말 의미 있는 가격을 돌파를 한번 시켜주자마자 바로 빼버리면서 개미분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일이 많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공구리를 치고 여러분을 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확 던졌고 지난주에 개인 투자자분만 물렸다. 오늘 외국인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네는 철저하게 잠깐 샀다가 팔고 잠깐 샀다가 팔고 이런 식이라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시면 아침부터 시초가부터서 내렸잖아요. 마이너스 0.40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8로 내렸고 개인만 매수했고 1800이 내일이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깨질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미 600선을 이탈을 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3.72까지 내려갔을 때 느끼셔야 된다고.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악재 뉴스 하나 나오니까 바로 던지고 그리고 기관 외인 바로 빤스 런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악재 뉴스라던가 조금만 안 좋은 지표 하나 나오면은 우리나라 그냥 서킷 걸리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현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인 종목이 있으면 빨리빨리 챙겨놔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코스닥도 마이너스 0.0003%로 시작을 했는데 제약바이오 중에서 코롱인보사 다시 임상 재개 소식에 제약주가 아침에 잠깐 올라서 이렇게 된 거고 아니 여러분 코롱인보사 FDA 임상 재개라는 얘기는 임상 승인이 아니에요. 다시 도전한다는 거지 저게 승인되고 뭐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 저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셀트리온이 잠깐 앞에 떴다가 우리 지수가 올라가는 척 했지만 다시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면서 오늘 마이너스 2.38로 내리면서 끝나는데 자, 아침에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를 자세히 보신 분은 얘네 덕분에 저렇게 지수가 롤러코스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시총 1, 2위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작업치면은 지수가 같이 움직이고 얘네를 오늘 몇 시쯤에 꼬셨습니까? 얘 10시쯤에 꼬시기가 들어왔고 자, 지난주 영상 이거였죠. 연준 2800조 경기부양책 발표 세계 증시는 상승을 이어줄까 해서 계속 이야기했죠. 하이닉스 이렇게 만주 갔다가 개인분들 다 꼬시고 그냥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오늘도 똑같아요. 81,700원에다 공구리 치고 진짜로 개미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죠. 자, 이때 시간이 10시 11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6,000주가 위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이거랑 똑같아. 여기 만주 이렇게 걸어놓는 거. 또 시작했어요. 또 시작. 이 시간대 보시면은 이걸 뚫으려고 막 1954 그리고 막 900주 이렇게 하면서 이걸 뚫으려고 막 가. 그런데 어떻게 된다? 뚫릴 것 같아. 여기 보시면은 5,000주 남았고 이렇게 막 3,000주 사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뚫릴까요? 어림없죠. 밑에다가 이렇게 확 물량 던지고 여러분 이거 깨버리러 갑니다. 깨버리러 가.
근데 계속 얘기해드리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잠깐 포문을 열어주는데 이 밑에다가 여러분이 던지게 만들게 해서 자기네가 물량 잡아먹고 잠깐 위로 올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던지면서 저점 낮춰가는 거.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 올라왔어. 잠깐. 몇 초? 30초 올라왔습니다. 자, 아까 81700이 깨지고 여기 매수가 들어와서 잠깐 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거 몇 분이나 버틸까요? 20초도 못 버텼네요. 3분 카레도 끓이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분하고 원통하죠. 자, 이 위에 호가를 다 잡아먹자마자 다시 위에 호가가 뿅 생기고 여기 또 만주 생깁니다. 보세요. 2000주 다시 걸렸죠? 보세요. 이제 만주 또 달성. 이 만주는 깨지지 않는 정말 콘크리트가 되는데 개인 유저분들은 질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밀리면서 이런 데다가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던지는 순간에 얘네들은 이 위에 있던 만주를 빼버립니다. 왜? 이 개인분들의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위로 한번 빵 올립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쫙 던지면서 개인분들을 알고리즘으로 요렇게 자전거래로 여러분을 죽여버린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얘네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한 호가만 먹어도 수익. 하지만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려면 최소 3호가 이상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3호가 이상 올라간다고 해봤자 1억을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가봤자 얼마 버는 줄 알아요? 35,000원이에요. 35,000원. 수익이 35,000원 0.0000 막 3% 막 그렇게 해가지고 35,000원밖에 수익이 안 나. 1억 넣어가지고 가면 한호가 가면은. 근데 그 다음부터서 이제 1% 돼야지,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내가 100만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100만원 수익. 내가 이 위에까지 올라가야지 100만원 수익을 1억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 개인분들은 이 위에까지 바라보고 있지만 외국인 기관들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살짝 하면서 갉아먹고 나가거든요. 왜? 개인분들은 수익을 못 나게 만들고 자기네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고 나간다니까요. 보시면은 여기 또 4,000주 이렇게 던지는 거 나오고 이 위에 만주가 더 강력해집니다. 자, 그로부터 5분 뒤에 못 버팁니다. 여기 5,000주, 2,000주 막 투매가 나오죠. 개인분들 못 버텨요. 여기 싹 빼버리는 거 안 보여요? 여기 싹 빼는 거 3366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문을 열어주는 거야. 문을 열어주는 거. 아까 만주 있던 거를 문을 열어주면은 개인분들이 이 위에 만주가 없어졌으니까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아주 약오르게 개인분들이 이렇게 손절하고 나가거나 투매 나왔을 때 다시 들어오라고 이렇게 싹 빼버린다니까요. 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개인분들. 여기 있던 만주가 사라졌다. 이제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눈에 가시 같은 게 사라지니까 개인분들이 이렇게 또 들어와요. 또 사러 들어와. 위에 만주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이 만주가 아직은 안 걸려요. 왜? 여러분, 이제 이 밑에서 얘네가 물량을 받아 먹었습니다. 12800에서. 그럼 개인분들이 이제 또 들어와가지고 한 이 정도 호가까지만 올려주면은 이 위에서 내가 먹고 튀어버리면 되겠죠? 아까 만주 없어진 거 봤죠? 만주 없어진 거 보자. 개인분들이 또 들어오고 이제는 8188, 81,800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막 이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개인분들이 1%의 수익이라도 거두면서 해피엔딩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제가 화장실을 가니라고 안 찍었고, 자, 보시면은 여기 시간이 10시 19분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요. 이 정도. 10시 19분. 10시 19분이면 여기네. 여기 정도인데 5분 봉이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82,000원까지 올려준 척하고 또 빼버리고, 여기서 82,000 한번 돌파시켜주고 빼버리고. 그러니까 딱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논다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밖에 개인분들 수수료로 손실 볼 수 있는 그 구간. 여기서 내가 잡아도 여기 올라가도 1억 넣어도 35,000원밖에 수익 안 나오는 그런 구간. 근데 누가 35,000원 벌려고 1억을 넣습니까? 한 이 정도까지 봐야지 한 100만원 벌려고 이제 위에다 올려놓지. 근데 얘네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와리가리 치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분들은 와리가리하는 그런 공간에서 계속 알고리즘 매매 그리고 자전거래에 당하면서 최저가까지 내려가게 되죠. 저 때라도 던졌으면은 얼마나 다행이에요. 오늘 종가가 얼만데. 오늘 종가는 81,4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와리가리 당하고 이때 샀어도 나는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달성하고, 이게 무서운 게 뭐다? 다음날 또 빠지면서 시작을 해. 자꾸 빠지면서 시작을 하니까 저점이 계속 낮춰지고, 저 알고리즘 매매, 저 개미 꼬시기가 짜증나는 게 그렇게 나오면서 점점 저점을 낮추면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사실. 이게 위로 잠깐이라도 올려주고 시작을 하면은 내가 아침에 그냥 던져버리고 나갈 텐데 아침부터 계속 빠지면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음에 이렇게 갭이 확 떴을 때 던지고 나가야지 이러려고 했는데 갭을 띄워주질 않아요. 갭을. 아니 삼성전자도 막판에 장 종료 20분 남았을 때 위에 10만 주로 누르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나오는 거 보고 진짜 이거 오늘 죽여버리려는구나. 연기금이라던가 기관 애들이 막판에 사주거나 증시 안정화 펀드라던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증시 안정화 펀드 같은 경우에는 ETF 상품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안 들어온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4월 9일 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신이 삼성전자에 들어온 자금이 증시 안정화 펀드일 거라면서 계속 투신이 살 거라고 하는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얘네 옵션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옵션 때문에. 얘네 옵션 때문에 잠깐 들어온 거지 이렇게 사놓고 다시 팔고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증시 안정화 펀드는 ETF 상품이에요. ETF 상품. 그리고 쓸 수 있는 금액은 첫 번째는 1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돈도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증시를 지금 위로 이끌어주긴 힘들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2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막 삼성전자 개인 꼬시는 거 막 던지는 거 보니까 화딱지도 나고, 여기 10만 주 쌓아놓고 막 여러분 유인해놓고 여기 잠깐 10만 주 쌓인 거 풀어주고 올리고 또 빼버리고 이거 보니까 막판에 정말 화가 나더군요. 화가 나. 개인분들이 막 매수하면서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밖에 없어. 봐봐. 여기 10만 주 쌓아놓은 거 잘 보세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10만 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왜 이때 누르느냐. 3시 정도 되면은 미수 쓰신 분들 오늘 던지지 않으면은 미수 동결되니까 던지고,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 3시 때는 확 이만큼 사줄 사람이 없어요. 이거면 40억이에요. 40억. 10만 주면은. 정확히 계산해보니까 약 57억 정도 나오는데 이 57억을 개인이 누가 삽니까? 슈퍼개미가 뭐 1000억 갖다가 이거 산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다? 이거 다시 쌓아놓는다고. 그래서 개인 투매를 유도하고 잠깐 이거 열어준 다음에 꼬셨다가 다시 막판에 던지는 거 조심하라고 했죠. 오늘도 또 이거 하고 있어.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최저점까지 깨졌죠. 아까는 이쪽에서 작업을 쳤는데 이제 3시쯤 되니까 이쪽 밑으로 빼버리고 똑같이 만주 갔다가 쇼하고 있고, 아까는 여기서 만주를 걸었는데 지금은 이쪽에서 만주 갔다 장난치고 있죠. 삼성전자 투매 유도, 투매 유도하면서 이렇게 위에서 꽉 막아버리니까 개인 유저분들 다 던져버리죠. 보세요. 이 위에 있는 물량들도 다 일로 가버립니다. 일로 가버리고 계속 여기는 뚫리지 않는 통곡의 벽이 되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개인분들이 던지는 거를 얘네들이 이렇게 받아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물량을 순간적으로 싹 빼버리면은 개인 유저분들이 이때다 싶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막 종가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10분 안에는. 그리고 이런 데 위에서 동시효과 때 풀어주거나 혹은 반대로 던져버리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갑니다. 기관과 외인은.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분명히 13,000주 정도 있어요. 근데 뚫립니다. 뚫려요. 그런데 이거 체결 내역 봐봐봐. 뭔가 이상하지 않아? 13만 주가 있었는데 체결된 내역을 보면은 13만 주가 절대로 안 돼. 어떻게 했다? 여기에 걸려있던 거 빼버렸어요. 위에 걸려있던 10만 주를 싹 빼버렸어요. 개인 들어오죠? 연기금이 드디어 들어오려나 보구나 하면서 착각하면서 들어와요. 개인분들도. 그리고 생각을 해봐봐요. 여기가 지금 너무 쉽게 이 위로 넘어갔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2분 뒤입니다. 2분 뒤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까지 꼬셔준 다음에 여러분한테 다시 물량 떠넘기기. 야, 이거 3, 4억과 갖다가 계속 장난치고 있어. 2분 뒤에 그냥 다시 던져버리고, 봐봐. 계속 여러분한테 물량 떠넘기면서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아까는 여기였잖아요. 여기 종가 직전이 이 정도였잖아요. 40350. 근데 종가 지금 어떻게 끝났어요? 48300.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꼬셔놓은 거 한번 풀어줘서 이 위에까지 올렸다가 그냥 샥 종가에 집어던지면서 끝났다. 이렇게 아주 슬픈 배드엔딩 스토리로 이렇게 삼성전자가 끝났는데 진짜 잘 꼬시죠.
저 막판에 저거 연기금이 사주는 걸로 막 오해도 되고 기관이 들어오는 건가 막 이렇게 막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분명히 위에 있던 10만 주 막 15만 주 그게 뚫렸는데 뚫린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위에 있는 걸 다 빼가지고 여기에 체결된 양은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저게 뚫렸구나 하면서 개인분들 막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막판에 던지고 막판에 던지는 게 동시효과 때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 장중 동시효과 때 막판에 보시면은 야 동시효과 때 마지막에 얼마를 던졌어요. 얼마를. 봐봐 기관이 이거밖에 매도를 안 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요렇게 바뀌잖아. 물론 금융투자는 이쪽에 장중에 체크가 안 돼서 그렇지만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저렇게 와리가리를 쳐버리면은 코스피 지수도 똑같이 따라가요. 똑같이.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게 팍 올라가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거를 모르고 연기금이라던가 기관이 사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장중에 여러분 반드시 체크해 놓으라고 했죠. 장중에 이렇게 매동을 체크를 해두는데 자 보세요. 분명히 10시 15분까지는 2천억 정도 던지고 외국인이 916억 정도 던지지만 자 지수가 좀 더 올라가잖아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어때요? 기관이 매도폭이 줄었나요? 오히려 200억 정도 매도폭이 늘어나고 외국인 마이너스 900억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00억이 더 늘었죠. 이것만 보고 느껴야 돼요. 개인이 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이거 아까 통곡의 벽 잠깐 뚫어주니까 빨려 들어가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구나.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게 쟤네가 뚜껑을 잠깐 열어주니까 개인분들이 흥분해서 들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깐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이게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매도폭을 축소해서 나오는 걸로 착각하게 된다니까. 물론 미국의 야간 선물이 1.3까지 약간 내려온 것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잠깐 위에를 열어줘서 그래요. 그리고 11시 매동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개인 혼자 4천억 사고 외국인 1,500억 원 매도, 기관 2,400억 원 매도. 오늘 단 한 번도 기관은 매도폭을 축소한 적이 없어요. 계속 늘어나. 근데 개인은 계속 사고 있고 연기금만 믿고 있지만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버려버렸죠. 예, 계속 매도만 합니다. 단 한 번도 안 사. 나도 솔직히 기대를 했어. 2시 50분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근데 그거 보고 사도 상관없거든요. 미리 선침해하면 망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이게 장 초반에 이렇게 조금 빠지다가 막판에 올라가는 해피엔딩을 몇 번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시나리오를 느끼게 되고 심지어 6천억 원 이상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더 팔았을 경우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놔야 돼요. 손절선을 엄청 작게 잡거나 아니면은 아예 매수를 안 하거나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이렇게 개인분들만 물리고 오늘 장이 종료되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유심히 봤으면은 오늘은 매매할 종목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손을 안 댔어요. 왜냐면 아침 무슨 9시 반부터서 저러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오늘 끝장내겠구나. 왜? 아침부터서 매도 수량이 기관과 외인이 평소보다 많고 또 미국의 야간 선물도 오늘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1% 이상 내리고 있고 만약에 오늘 미국이 마이너스 2% 이상 빠져버리면은 한국 증시 내일 아침에도 당연히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거는 당연하죠. 그래서 손이 안 가더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매매를 한 번에서 두 번만 하면은 이번 달 생활비를 조기에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매를 쉬어야지 총선 전까지 돈을 뽑을 수가 있어요. 수익금 출금을. 그래서 오늘 쉬고 내일 수익금을 출금할 예정인데 이번 주와 다음 주 매매를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 현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날짜로 보면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안 보여요. 왜냐면은 이번 주 15일은 총선이고 17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 그리고 이번 주에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 정말 혼동의 장이 올 수 있고 다음 주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고 이 와중에 또 애플, 페이스북 여러 가지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한두 번만 매매하면 되는데 그 한두 번을 매매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되게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한두 번만 매매하면은 제가 이제 수익금을 출금해서 생활비를 다 낼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여기서 매매를 실패하게 된다. 이런 날이라던가 이런 날 매매를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서 매매를 해서 매매를 한 5번, 6번 해야지 본전 복구하고 수익이 생기는 거라서 매매 한두 번 까딱 잘못하면 지금 끝납니다. 그래서 매매를 꼭 성공하고 싶고 이번 한 번으로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어요. 이거 다시 또 실패해서 손절한 거 복구하고 막 이러기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면세점이나 항공주가 오늘 많이 내렸는데, 자, 지난주에 올랐던 뭐 TV항공이라던가 항공주 보세요. 막 6%, 7% 이렇게 10% 올랐죠. 오늘 마이너스 6.83% 이렇게 하락했는데, TV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가 있었죠. 무슨 뉴스? 이스타항공에 결국 희망퇴직 공고를 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도 뭐 운항을 안 하고 있고 인수하는 것도 지금 잠시 보류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뉴스 뜨자마자 그냥 완전히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매수 주체가 10% 올랐을 때, 6% 올랐을 때 전부 다 개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휩쓸리면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도 공장이 셧다운 됐다가 다시 풀렸다 했지만 다시 셧다운을 연장해서 5월 1일까지 공장이 셧다운이 되고 5월 1일 날 다시 재개동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어제 총리하고 보건부 복지 장관이 나오면서 우리는 이제 코다리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제 주변에는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 친구가 지난번에 헬스장을 하다가 중간에 2월 달에 폐업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생각한 게 아니 이거 얼마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조금 좀 버텨보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들어보니까 한 2, 3개월 정도야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직원들 한 명도 안 쓰고 자기가 해가지고 영업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2, 3개월 동안 계속 나가는 임대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건비도 있고 직원을 한두 명은 무조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자른다고 해도. 한두 명 막 쓴다고 해도 인건비도 나가고 중요한 거는 뭐다? 손님들이 늘질 않는다. 손님들이 늘질 않고 이게 장기화 될 경우 이게 한 6개월만 장기화가 돼도 자기는 빚쟁이가 돼버린대요. 빚쟁이가 돼버리고 뭐 대출을 받아도 자기네 헬스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맥스가 뭐 100명이라고 치면은 나중에 이게 다 없어지고 해소가 된다고 해도 그동안에 쌓여있는 빚이 있기 때문에 이 빚을 갚으려면은 계속 맥스로 찍힌다고 해도 그 수익률이 적자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전으로 가면 자기가 지는 싸움이 된다고 해서 금방 이 헬스장을 손절을 했다는데 나는 그때 이 이야기 듣고 이거 길어봐야 2-3달 아닐까 이 생각을 했지만 제 주변에 뭐 대한체육협회라던가 체육 쪽이라던가 이런 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청이라던가 혹은 시청 이런 데서 운영하는 체육센터도 그렇고 그리고 각종 체육 행사가 올 상반기 6월 달까지 있던 행사가 모두 취소된 걸 딱 들으니까 야 이거 최소 올해 반년 동안은 헬스장 그리고 뭐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 운행을 못 하는구나. 끝장났구나. 그러면은 예의 판단이 맞은 거야. 그러니까 예의 판단은 한 6개월 이상을 내다보고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헬스장을 정리했는데 아 그게 맞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가 떠오르냐면은 자 나이키라던가 이 골프웨어 그리고 스포츠웨어 이런데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주가가 뭐 나쁘지는 않죠. 이런 데서 떨어지다가 지금 반등이 나와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뭐 휠라 코리아라던가 지금 휠라홀딩스죠. 아니면은 또 화승인도라던가 르카프 그런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 지금 주가 아무래도 그냥 박살나고 있는데 여기 잠깐 올라왔다고 해도 심각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스포츠 센터를 안 열고 스포츠 자체를 막아버리면은 손실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일단은 그쪽에서 가르치는 코치들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코치 테니스 코치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심판부터서 모든 사람들이 실업자가 됩니다. 그 실업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코치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이 샵을 합니다. 배드민턴 샵이든 아니면 스포츠 용품 샵이든 이런 걸 해요. 샵으로요. 근데 샵을 지금 다 문 닫았대요. 지금 국가에서 헬스장,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달부터 한 게 아니라 1월 달부터 했어요. 1월 달부터.
얘네는 1월 달부터 해서 이미 다 학교 체육관이랑 뭐랑 다 막혔단 말이야. 그래서 샵을 하고 있어도 임대료만 나가지 장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뭐 폐업 하시거나 망하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스포츠 용품도 팔고 옷도 팔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팔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파는 용품들이나 뭐 그런 게 해당되는 회사가 뭐 휠라 코리아라던가, 휠라 홀딩스 이름 바뀌었지만, 아니면 뭐 화승인더라던가, 이런 애들이 그냥 바로 영업이 반토막 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게 뭐 단순하게 호텔, 관광, 뭐 레저 이쪽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얽혀 있는 것 같아. 다 얽혀 있어. 뭐 정부에서 이렇게 뭐 시설을 막아버리거나 차단을 시켜버리면 그쪽에서 엉켜 있는 먹이사슬 관계가 있고, 뭐 축구공 만드는 회사, 농구공 만드는 회사, 스포츠 의류 회사 뭐 이런 데도 다 같이 매출에 타격을 받으니까, 이번 이 코다리에 관련 안 되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생각도 안 되네요. 물론 뭐 식품 회사야 뭐 잘 팔리긴 하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업을 빨리 접은 게,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빨리 손절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친구 헬스장 이야기처럼 자기가 벌 수 있는 한계라던가 자기가 낼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는데 계속 빚이 쌓이고 적자만 누적되고 임대료만 계속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코다리가 회복되고 뭐 해도 자기는 빚만 엄청나게 쌓여 있으니까, 물론 이걸 기업으로 치면은 이건 부채가 되죠. 과감하게 이걸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주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도 뭐 기다리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뭐 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식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 누군가가 내 주식을 사줘야지 누군가가 수익을 보고 누군가가 손실을 보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근데 기관과 외인이 안 사주고 개인끼리 사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개인만 있는 시장이면 상관없죠. 하지만 기관과 외인이 개입이 돼 있고, 기관 같은 경우, 외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주식의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개인이 많은 주식은 개인끼리 또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안 사줘서 주가가 안 움직이고, 또 반대로 모두 다 같이 버티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매수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가가 안 가거나 횡보하거나, 이렇게 신용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신용 만기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반대 매매가 나가고, 지금 신용도 1조 5천억 원이 늘었어요. 6조에서 지금 7조 8천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 다시 밑에서 이렇게 신용잔고들이 늘어나고 있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절대적으로 들어와줘야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그 회사의 매출이나 실적이 회복된다고 해도 기존의 뭐 부채라던가 적자 폭이 있기 때문에, 사는이라던가 이런 데서 대출을 땡겼다고 해봐요. 그럼 그 대출금 갚다가 한 몇 년치는 다 날려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오늘 AD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코스닥 종목들이 다 내렸어요. 보시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 2%밖에 안 빠지지만 이런 애들은 4%, 5%, 7%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코스닥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 크고, 지난번 이글벳을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지수도 종목도 보면은 갭을 띄우고 시작한 종목들이 매우 많다. 왜냐면은 지수 자체가 1%, 2% 갭을 띄우고 최근에 시작했기 때문에. 보세요.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이거 보시면 갭을 1% 띄우고 여기서 또 1% 띄우고 그러면서 종목 자체가 5%대 상승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종목 자체가 이렇게. 종목 자체가 시가 5%로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물량 소화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산 애들이 이쪽에서 오르면은 바로 팔려고 하고, 여기서 오르면 바로 팔려고 해. 그리고 빠진다고 해도 내가 평단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빨리 던지려고 하고, 그리고 훅 빠진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을 다 잡아먹고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시가 붙어서 갭을 띄우고 가는 거랑 천지 차이라고. 오늘이 아니라 어제, 지난주도 그렇죠. 지난주도 마이너스 5%까지 쑥 빠지고, 오늘도 이렇게 마이너스 6%까지 쓱 빠지고, 아무도 안 사는 게 뭐다? 나는 이런 데서 샀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가면 무조건 손실을 보니까 빨리 던지려고 해. 그리고 이쪽에서는 매수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데서 입 벌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기다리고 있지, 이런 데서 안 산단 말이에요. 왜? 빨리 던지려고 하고 투매도 나오니까. 그래서 빠질 때는 그냥 훅훅 빠지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여기서도 여기까지 아무도 물량 소화 안 해주고 바로 올라갔죠. 여기서도 뭐 그냥 올라갈 때 갭이 그냥 떠가지고 물량 소화도 별로 안 됐고 거래량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별로 없고 갭을 이렇게 훅훅 띄우면서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물량 소화가 안 된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물량 소화가 안 됐는데 자기 평단가가 높기 때문에 빨리 던지려고 하고, 빨리 던지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훅훅훅훅 빠지고,
살려는 애들도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지 이런 애매한 매수가에서는 안 사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 판단이 빨라야 돼요. 그리고 뭐 DPC 손오공이라던가 뭐 초록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도 말했죠.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오릅니까? 중국과 관련이 있죠. 중국에서 한한령 해체 기대감 뭐 그런 것 때문에 오른다고 했지만 어제 영상에서 중국의 한한령 해체는 단기적인 이슈였고 뭐 여행사에서 뭐 잠깐 한국의 상품을 다시 오픈했다 아니면은 뭐 중국의 유튜브 같은 데서 한국 채널을 오픈했다 뭐 이런 뉴스 갖다가 여러분 지금 꼬시는 게 나오는데 지금 한한령 해체해서 지금 우리한테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으로 올 수 있나요? 비행기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오면 또 손해죠. 그래서 저런 한한령 해체 찌라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엔터라던가 이런 주식이 잠깐 올랐는데 오늘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급등했고 상한가 갈 뻔했어요. 근데 오늘 위에서 잡았으면은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21%. 근데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오늘 탈출했을까요?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왜 탈출을 못했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당연히 오늘 장이 안 좋으니까 상한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상한가를 가면은 그 다음에는 수익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내가 물려 있어도 이쪽에서 손절하긴 싫어도 수익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꿈 때문에 이런 데서 못 던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DPC는 더 심각해요. DPC는 오늘 종가 최저가로 끝났거든요. 얘는 빠지다가 올랐단 말이에요. 장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한 4%, 5%까지 빠지다가 플러스 5%까지 올라가지고 한 이쪽에서 변동폭이 10% 이상 되는데 올렸다가 다 빼버리고 손오공이라던가 초록뱀이라던가 이런 애들과 달리 얘는 진짜 너무 꼬시고 잘 던지더군요. 장중에 외국인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매수로 잡히니까 개인분들이 좀 흥분하실 수 있는데 다 팔고 튀죠. 외국인이 튀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그 초록뱀이랑 같이 연동해서 매매도 할 수 있지만 초록뱀이 내릴 경우엔 얘는 더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한령 해체 이런 거에 여러분이 지금 막 믿고 너무 들어가지 마세요. SMCNC 같은 경우에도 막판에 이거 상한가 갔다가 풀리고 개인만 사고 위에 꼭대기에서 개인만 물렸잖아요. 중요한 거는 시간에서도 이렇게 다 빠지고. 그리고 지금 코롱 인보사 이슈 때문에 오른 코롱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얘는 지수가 내려야지 지금 올라가거든요. 오늘처럼. 그럼 내일 만약에 다우하고 나스닥이 상승을 하거나 야간 선물이 오르면은 내일 아침부터서 얘네는 더 빠지거나 잠깐 올려놨다가 더 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수가 안 좋으면 이런 잡주 쪽으로 또 몰릴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거 코롱 인더 우라던가 아니면은 코롱 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안 사고 그냥 점상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점상으로 시작했으면 이쪽에서 수익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위에서 시작하죠. 그럼 이런 데서 올라갔다 빠진다? 그러면 이 위에서 물리신 분은 진짜 손실폭이 어마어마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증시 안정화 펀드는 출범 이후의 기간은 단 한 번도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기관은 4월 9일 증시 안정화 펀드를 출범한다고 말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 코스피를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기관의 매도량을 보시면은 매도량 역시 상당하고 4월 9일부터서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죠. 그런데 이것은 ETF, 코스피 200과 코스닥 상품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는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연히 증시 안정화 펀드 때문에 우리 지수가 안 내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경기도 오산입니다. IMF 때도 리먼 사태 때도 증시 안정화 펀드와 증시 안정화 자금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항상 내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 주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폭도 평소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시작하자마자 월요일부터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폭을 늘린 걸 보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혹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 때 대량의 매도도 나올 수 있으니 이걸 꼭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예,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카라팔사님, 비올라님 후원 정말 고맙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